네. 잘 쉬셨어요? 예. 깜짝 놀라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구열이 높을 줄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 그죠? 옆에 있는 신랑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좀 이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방은 다이어트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 따로 안 먹어도요. 우리가 먹는 견과류, 우리가 먹는 식물 속에도 좋은 지방들이 다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 특히나 콩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지방질은 따로 먹지 않아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그래서 따로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만 필요합니다. 뭐든지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방이 필요한 사람은 극소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칼로리 중에 제일 나쁜 칼로리가 뭐냐면 알코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코올이 뭔지 했냐고. 제가 20년 동안 강의 알코올은 죄 없다고. 예. 근데 알코올에 제가 한번 몸이 망가진 뒤로 알코올이 나쁘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적당할 때 필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컨디션 조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지중해 사람들 술 먹는데 건강하던데요. 그 사람들은 소주를 먹어요? 와인을 먹어요? 와인을 먹는데 중요한 건 물에 타서 먹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적당히 마셔요? 꽐라 될 때까지 마셔요? 꽐라 될 때까지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술 먹으면 어때요? 일단 기본 꽐라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또 까먹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컨디션이 나쁘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아니면 좀 더 잠이라도 푹 자려고 이제 술을 먹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이 바뀌면요. 술 먹는 컨디션보다 그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술은 우리가 다이어트에는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나중에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성분들한테는 맥주는 쥐약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운동으로 다이어트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고 다이어트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이어트는 내 몸의 체지방을 줄여야 돼요. 체지방을 줄이려면 이게 운동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여러분들 운동했다 그러면 나 1시간 동안 걸었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운동의 기준으로는 1시간 걸은 건 운동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1시간 걸으면 1시간을 걷는다는 건 칼로리가 대략적으로 200칼로리 정도 소모합니다. 1시간 쎄 빠지게 걷고요.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 끝나요. 찹쌀떡 하나 먹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체지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지방 1kg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냐면 7700칼로리를 소모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체지방 1kg 줄인다고 일주일에 1kg는 줄여야 다이어트 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체지방 1kg를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체지방 1kg를 빼기 위해서 걷는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야 되냐면 5시간 걸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초코파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거는 운동이 아니라고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인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계속 제 몸에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한 5km를 걷는 게 아니고 뛰면 몇 칼로리 소모될까요? 대략적으로 500칼로리 소모돼요. 그러면 매일 5km를 뛰어야지. 그리고 뭔가를 더 먹지를 않아야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에서 5km 뛸 수 있는 분 9할은 못 뛸 겁니다. 두 번째는 5km 뛰면 배고파서 또 뭘 먹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체지방은 칼로리를 줄여서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체지방을 줄일 때는 근손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손실은 있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클린 중에 왜 근손실이 생겨요? 뭐 오솔린 먹는다고 근육이 안 빠지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육은 써야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 중에는 근손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오솔린을 먹는 건 최소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왜냐면 고객들이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던져요. 오솔린 먹는데 왜 빠져? 숨만 쉬고 오솔린 한 100날 처먹어봤자 근육은 안 생긴다니까요. 운동을 해야 생기는 거예요.
오솔린은 근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먹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만으로 다이어트 하는 건 쉽지 않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서재걸 박사님 책에 보시면 당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집에 기반만 있으면 집 아니죠.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둥 중에 비타민과 미네랄도 있고 항산화제도 있고 신선한 물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 클린에 의지하다 보니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카탈리스트 먹는 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아까 그 최인철 교수님 운동하면 뭐가 올라간다고? 일단 행복도가 올라가요. 두 번째, 호르몬제 백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호르몬이 나와야 우리가 기분도 좋고 잠도 잘 자거든요. 그러면 호르몬은 뭐에서 만들어지냐? 나이 들수록 근력이 빠지면 호르몬 생산량이 줄어요. 근데 나이 들었는데도 호르몬이 되게 좋고 막 늘 기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단단한 분들이에요.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기냐면 나이를 잊어버려요. 얘는 70대가 아니고 30대구나. 그러니까 호르몬이 더 필요하고 그러면, 그래서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우리는 호르몬제에 의지할 게 아니고 뭘 만들어야 돼요?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근육은 근데 오솔린 먹는다고 만들어진다고요? 안 만들어져요. 오솔린을 100통을 먹어도 근육은 안 쓰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엠브로토스도 중요하고 클린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 내가 기분이 늘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운동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클린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인데 이상하게 클린도 했고 운동도 했는데 피곤하다고. 잘못된 시간에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운동은 아침, 점심, 저녁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 아무 때라도 하는 게 좋다. 이게 첫 번째. 제발 좀 하라.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뭘 먹어야 체력 살릴까? 뭔가 막 엠브로토스 먹고 했다. 이 정도 올리지 그 이상 못 올라가요. 근력이 떨어지면요, 어느 한계가 부딪힙니다. 그냥 반드시 근력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은 식후에 하면 안 된다. 그건 효과가 없어. 다이어트 효과가 없어요. 일단. 왜냐면 식후에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인슐린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은 신호가 있어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mTOR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mTOR. 소문자, 대문자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글씨가 왜 있다냐 하지 마세요. 그 나름 유학 갔다 온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mTOR이라 해서 요게 몸에서 나와야 근육이 생성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인슐린이 나오면 저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밥 먹고 운동하면 근력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 자, 다시 한번 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자, mTOR이 나와야 저게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mTOR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인슐린이 나오면 mTOR 신호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밥 먹고 운동하면 근육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고 중요한 건 뱃살이 안 빠져요. 인슐린이 나오면 다이어트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뱃살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배부르고 나서 막 운동하러 뿌듯해 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보면 어때요? 똑같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운동하는 게 이것 때문에 안 좋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밥 먹고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이게 위산이 역류예요. 역류성 식도염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원칙이다. 그러면 언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으냐? 밥 먹고 3시간이 지나고 공복에 운동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무조건 무산소를 먼저 하고 유산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유산소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거고요. 무산소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유산소만 할 수 없죠. 유산소는 하다 안 하면 다시 살이 찌거든요.
그럼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려면 근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산소를 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산소 한 다음에 유산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운동 시간이 절대 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운동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몸에서는 오히려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왜냐면 운동을 하면 칼로리를 소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도 쓰고 지방도 쓰지만 모두 쓰면 단백질도 써요. 그러다 보면 몸속에 있는 지방을 태우기 전에 항상 단백질을 쓰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나면 암모니아가 나와요. 그럼 암모니아가 간과 콩팥을 파괴하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간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언제 운동을 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밥 먹고 점심시간 있잖아요. 점심 12시에 먹으면 4시에서 6시 사이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근력 운동이 하기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근력이 생성되려면 MTOR도 나와야지만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근력이 생기거든요. 중요한 건 아기 때는 막 뛰면 근력이 막 생기잖아요. 나이 먹고는 근력이 왜 안 생기냐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뭐냐면 저녁 때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저녁 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 정도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하려면 어때요? 저 같은 준 백수 아니면 못해요. 아파트에서 전 소문났어요. 헬스장에 가면 아침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저녁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막 그리고 어떤 어르신은 걱정하더라고요. 이렇게 돈 안 벌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4시간에 맞춰서 식단을 조절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는 분 있죠. 그런데 아침에 운동하려면 밤새 칼로리, 자면서도 우리가 칼로리 다 쓰거든요. 먹었던 당을 다 쓰고 공복이 되잖아요. 이때 하면 얘기했듯이 아침에 운동하는 놈이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공복에 운동을 해버리면 아까 몸에 근육을 써버리니까 근손실이 생기고, 그거에 나오는 암모니아 때문에 간과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피곤한 이유예요. 그러면 아침에 운동할 때는 뭐 하면 좋아요? 밥을 먹고 해요? 밥 먹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가장 좋은 건 오렌지 주스. 아니, 오렌지 주스가 아니고 과일 주스, 야채 주스 한 잔 먹고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 또 충격이 오죠. 큰일 날 땐 주스 먹으면 쓰레기처럼 생각했는데, 그죠? 근데 아무리 나쁜 거라도 활용할 때는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스를 마시면 좋은 거 뭐냐면, 우리는 몸이 좋아지는 우선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운동도 안 하는데 주스 먹으면 살쪄요. 운동 아침에 해야 되는 사람은 주스 한 잔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액상과당인데, 액상과당은 인슐린을 안 올려요. 그리고 에너지는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스 한 잔 마시고 운동을 하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운동할 때 아까 아무래도 근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근손실이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오솔린 있죠. 오솔린도 태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운동할 때 기력을 좋아주고 근육 쪽에 노폐물을 빼주는 게 임팩트입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임팩트와 오솔린,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혹여라도 암모니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간을 보호해주는 트루퓨어 3개를 타서 먹으면 되게 이상적인 스포츠 음료가 된다, 다이어트 음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타고 다니는 게 이 속에 그 임팩트, 오솔린, 트루퓨어, 그 다음에 여력이 되는 분들은 엠브로토스. 몇 스푼 들어갔을까요? 8스푼 들어갔거든요. 요거 한 통이 4만원짜리입니다. 저 없을 때 몰래 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공복에 운동 위험할 수 있다. 공복에 운동하려면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셔라.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가급적이면 오후에 하는 게 좋다. 오후에 하는 게 좋고, 식후 3시간이 지난 뒤에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 운동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는 게 좋다. 근데 1시간만 하나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산소 30분, 유산소 30분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건 운동 알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가지만 더 하시면 다이어트, 평생 다이어트 끝나거든요. 3가지만 원칙은.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운동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한다는 건 바보짓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칼로리만 계속 조절하면 근손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돼도 피곤하고 몸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력을 항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개념은 식이 조절과 운동이 들어가는 게 다이어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고객님들한테 많이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헬스클럽 가기 힘들면 요즘 유튜브 보시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아요. 나는 시간이 도저히 없다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적극 추천해 주는 게 캐틀벨.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한 평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캐틀벨이 뭔가 하면 이렇게 봉 하나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아요. 그리고 전신의 근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평만 있어도 할 수 있고 5분이면 운동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캐틀벨은 제가 해보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최적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월드스타 B 있죠. B가 영화 찍을 때 했던 운동이 그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만 요거는 유튜브로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코칭 받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허리 아작난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체 주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처먹는데 어떤 인간은 살찌고 어떤 인간은 살이 안 쪄요. 이럴 때 진짜 억울하죠. 인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4시부터 낮에 12시는 배출 주기예요. 몸속에 독소를 내보내는 시간입니다. 몸에서. 그러면 내보낼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아침 먹는 사람이 건강을 잃을 확률이 높은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배출하는 시간에 자꾸 뭔가 넣어주니까 그래요. 아까 과일 주스 먹으라는데,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이거 흡수하는데 영양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바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그나마도 많이 먹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특징은 뭐냐, 아침에 과일 주스 먹든지 사과 한쪽 먹든지 이래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칼루이스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엄청난 근육 있잖아요. 칼루이스가 식물만 먹는 거 아세요? 칼루이스가 아침을 안 먹었던 거 아세요? 과일 주스랑 사과 한쪽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래서 아침은 먹어서 좋을 게 있다 없다? 과일 야채 빼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가급적이면 비워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변도 저녁 때 싸는 게 좋아요? 아침에 싸는 게 좋아요? 아침에 싸는 거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칙만 식습관까지만 지키면,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배고프지 않고 하루에 1kg씩 똥을 싸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섭취 주기라는 게, 섭취 주기는 뭐냐면 12시에서 저녁 8시에 이때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몇 시부터 적어도 몇 시 지나고 먹는다고요? 12시부터 그 다음에 8시 넘어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부터 8시까지 먹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몇 끼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수시로 먹거든요. 근데 12시부터 20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흡수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식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20시까지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10시에 야식을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 쪽에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사용해요? 못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만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먹어도 남들보다 살이 덜 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 아시겠죠?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예. 예. 그 애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학생까지는 아침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급식이 부실하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 이 주기를 무시해도 되거든요. 근데 애가 고1 때부터는 아침 안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희 아이도 아침에 쉐이크 하나 타 먹거나 과일 먹고 나가거든요. 아니면 급할 때는 OSP만 먹고 나갈 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키가 180이고요. 턱걸이 한 번에 10개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켜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첫 번째는 운동했고, 두 번째는 섭취 주기 이해하셨죠? 인체 주기. 세 번째 요거까지 아시면 돼요. 음식 궁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피곤하고 아픈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데 불구하고 아픈 이유는 뭐냐면 음식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음식 궁합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주로 먹는 게 탄수화물이죠.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저탄 고지를 많이 강조해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려야 된다. 이거는 몸을 고치려고 할 때, 암 환자들한테 이게 맞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탄고지가 안 맞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평생 해야 된다 그랬죠.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평생 관리를 하려면, 자, 우리가 아까 먹는 포도당의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20%는 뇌에서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근육에서 쓰는 게 20% 18%예요. 근데 뇌에서 20% 써요. 근데 뇌는 늘 탄수화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저탄고지를 해버리니까 어때?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먹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생기고 짜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본능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평생 다이어트 하려면 충분한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탄수화물, 아까 가공된 탄수화물 아니면 전분질이요? 전분질, 통곡물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마, 감자. 저는 고구마, 감자 되게 추천합니다. 단호박도 추천해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적당량의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우리가 다이어트에 승리할 수 있다. 평생 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이 궁합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건 탄수화물이 있고요. 야채, 과일이 있고 육류하고 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합이 어떻게 되느냐? 탄수화물하고 야채하고 만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최고예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아까 한두 번 하루 고기를 먹는다 그랬는데 그것 빼고는 전부 다 탄수화물과 야채, 과일만 먹거나 아니면 야채하고 과일만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배불리 먹어도 되잖아요. 어지간히 먹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뇌가 만족하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지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먹었는데 살이 찌는 이유, 이 이유는 뭐냐면 탄수화물과 육류, 생선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최악의 궁합, 최악의 궁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나쁘냐면, 자, 육류도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육류는 산성에서 분해가 돼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알칼리에서 분해하게 돼요. 소화액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과 야채가 먹었을 때 야채, 과일이 좋은 이유는 얘네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탄수화물과 야채를 먹으면 야채는 야채, 과일은 어떤 상황에서 분해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아까 알칼리에서 분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알칼리에 대한 소화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완전히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요. 100% 흡수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과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과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고기는 산성이죠. 산성 소화액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인간이 고기만 처먹지 밥도 처먹었네? 그러니까 위에서 당황해서 알칼리가 또 나와야 돼요. 산하고 알칼리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중화가 돼요. 그러면 밥하고 같이 먹은 고기는 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중요한 건 탄수화물도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찌꺼기 나와요.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예요. 밥하고 야채하고 과일을 먹고 변을 채취했더니 모든 게 100% 흡수가 됐는데 밥하고 고기하고 먹어서 이거 변을 채취했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밥도 찌꺼기가 나왔고 고기도 찌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먹은 게 100% 흡수가 안 됐다니까 몸에서 독소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그게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밥하고 고기하고 밥하고 생선하고 같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동안은.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기 먹으면서 고기만 먹기 미안하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해요? 쌍추에다가 밥을 얹고 고기 먹고 나는 건강하게 먹어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건강하게 먹은 거예요? 몸에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나 고기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육류하고 야채, 과일만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은 쉽지만 실전에 나가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전에서 가능할까요? 삼겹살 먹고 어떻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안 드린 게 육류의 섭취량을 줄여라. 그래서 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평상시에 탄수화물과 야채 먹는 시간을 늘려라. 일주일 중에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요걸 늘리고 밥하고 고기랑 같이 먹은 거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그렇게 큰 영향이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매끼 고기랑 먹기 때문에 문제예요. 고기가 안 된 음식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 이러니까 밥에다 멸치도 안 돼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육류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 또 최악이 뭐냐면 육류하고 생선이 섞였을 때예요. 이건 지구상의 최악의 음식이 됩니다. 이건 몸에서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단백질은 노폐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신탕 있죠. 닭에다가 뭐예요? 해물 넣고 부대찌개도 해물 부대찌개 이렇게 넣죠. 이렇게 맛있다고 처먹잖아요. 그건 전부 다 살로 가요. 똑같은 칼로리일 때. 그래서 육류하고 생선이 섞이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단백질 섞이는 게 좋다 나쁘다? 최악이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삼계탕에 전복 넣고 이딴 짓 그만하자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암모니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과 콩팥이 손상되고 간과 콩팥이 손상되니까 독소가 발생이 되고 독소가 발생되니까 이거 지방으로 코팅하다 보니까 다시 살이 찌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은 심플하게 드시는 게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일주일에 5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육류가 좀 싫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밥하고 야채가 먹었던 그 소화 잘 되는 느낌. 여러분들 더부룩한 건 궁합이 안 맞았기 때문에 더부룩한 거예요. 근데 속 편한 느낌 한번 가져보시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입맛에 그게 땡기질 않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이어트에 적은 소금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게요. 다이어트에 적은 뭐다? 소금이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원소입니다. 근데 뭐냐면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섭취해야 될 소금이요. 그냥 소금으로 따지면 5g이고 나트륨으로 따지면 2000mg입니다. 2000mg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야채, 과일 먹으면 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가 야채, 과일, 밥 먹잖아요. 그걸로 섭취되는 소금이 1000mg이에요. 그럼 나머지 1000mg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1000mg이 얼만큼일까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에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왜 다이어트에 적이냐? 이렇게 혈중에 나트륨이 떠다니잖아요. 그럼 혈중에는 나트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많아야 돼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혈중에 나트륨이 많아지게 되면 이 소금을 세포로 끌어당깁니다. 세포 입장에서 소금이 필요 없는데 왜냐면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야채, 과일만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쉐이커에도 한 40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린만 해도 외부 음식 안 먹어도 나트륨 필요량이 다 채워져요.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혈중에 나트륨이 떠다니니까 이게 몸에서 혈중에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니까 요거를 세포로 끌어당깁니다. 그럼 나트륨이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냐? 수분이 꼭 들어가요. 그럼 세포 속에 수분이 꽉 차게 되겠죠. 그러면 세포의 크기가 요만큼 적당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나트륨 때문에 수분이 끌어당기면 세포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더 중요한 건 수분은 지방세포에 머금을까요? 근육세포에 머금을까요? 수분은 근육이 머뭅니다. 근육세포에. 그러니까 근육세포가 붓기 시작하고 근육세포가 물 먹으니까 근육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이거 삼투압 효과 때문에 영양소가 잘 들어가면 소금을 먹어요. 그걸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소금이 리셋할 때 약간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소금 섭취량이 없으니까. 이때 먹으면 기운이 반짝 나지만 이걸 계속 먹게 되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소금은 약처럼 잠깐 써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도 소금 빨던데요. 걔네들은 야채와 과일을 안 먹는 짐승들이에요. 산악지대 사는. 그러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소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필요할 때 채우는 거지 늘 소금 빨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만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이어트의 적은 소금 때문에 부어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금 때문에 근력이 부어있으면 절대 이게 활동력, 컨디션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금은 좋지 못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치명타는 뭐냐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엠브로토스를 먹잖아요. 세포에 수분기가 차 있으면 엠브로토스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문에 발표한 게 뭐냐면 소금기를 많이 먹었을 때 좋지 못하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싼 엠브로토스 먹고 세포에 못 들어가면 어때요? 엠브로토스는 세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금기는 줄여야 된다, 높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다이어트에 적은 소금이다. 제가 이거는 심장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건 논문을 정말 많이 쳐다봤고요. 다양한 임상자료를 많이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에 관련돼서 책을 쓰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장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건 주의해야 되고 질환별로 아주 치명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소금은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필요할 때 먹으면 되는데 리셋할 때 정도 잠깐 먹으면 되고 여러분들 쉐이크만 먹어도 우리 쉐이크의 소금량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필요한 양이 다 채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중요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현대인들이 소금기만 줄여도 체중이 평균 3kg는 줄어요. 제가 지금 저염식을 하고 있잖아요. 소금을 안 먹고 있거든요. 아예. 어쩌다 한번 이제 밖에서 먹을 때 좀 먹는데 그나마도 좀 피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면 소금 먹었다가 야채 과일 먹어서 빼면 안 돼요? 제가 심장편에 다루겠지만 그 과정 중에 세포가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소금은 절대 많이 먹어서 좋을 거다 나쁠 거다? 나쁘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하죠. 소금 안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만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음식의 신세계를 느낍니다. 풀떼기 하나만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그 맛이요. 소금 넣어서 먹었던 부대찌개 맛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소금하고 지방에 지금 길들여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나쁘다, 니코틴 중독 나쁘다, 약 중독 나쁘다 하면서 왜 소금 중독, 지방 중독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것 알코올 중독만큼 해로운 거거든요. 벗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이건 해봐야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소입니다. 체지방을 찌게 하는 게. 그래서 독소의 5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드림표 있죠? 요거를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해당되는 독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독소가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발생되는 독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소가 몸에 있으면 문제를 일으켜요. 뭐냐면 독소가 있다는 건 우리 몸이 산성으로 바뀌어요. 산성으로 바뀌면 세포도 부식시키고 그 다음에 혈관도 부식시킵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있다 없다?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초 생각하시면 돼요. 막힌데도 식초 부으면 뚫리죠. 이런 것처럼 이 산성이 너무 강해지면 혈관이나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이 나으려면 육류를 줄여야 된다는 게 뭐냐면 육류는 몸에 들어가면 산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 물로 코팅했다가 물로만 코팅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방으로 코팅합니다. 그러면 독소가 많으면 우리 몸에서 지방이 필요 없는데도 지방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지방을 만들어내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독소만 많이 생겨도 우리 몸에서 체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체지방이 늘어나는 건 칼로리 과다도 있지만 독소 때문에 생기는 체지방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간에 생기는 체지방들, 이런 내장지방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독소는 그대로 두고 만약에 그 다이어트 살만 깎았어요. 근데 독소는 배출 안 됐으면 다시 독소가 위험하니까 우리 몸에 또 다시 지방으로 코팅하겠죠. 요요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가 없으려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독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나 1단계다. 자신있게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 4단계, 5단계. 난 0단계. 0단계가 없다 그러면 클린을 다시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그래서 우리가 이 독소를 빼주는 게 엠브로토스가 독소를 빼주는 탁월한 게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도 더듬이 막 읽고 있으면서 독소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할 때 돼요. 다이어트는요. 그러니까 지금 요 표 제가 고객들한테 여러분들 복사해서 쓰시라고 드린 거거든요. 고객가 이렇게 하면 고객이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2단계 아니면 3단계 다 있거든요.
그럼 내 몸에 독소가 있네? 그러면 막 클린의 원리 이딴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독소 아까 코팅하는 거 얘기해줬죠. 다이어트 하려면 독소 빼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해도 힘들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독소가 몸에 있으면 어떻게 몸으로 배출되냐? 세포에 있는 더듬이가 인지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거든요. 주변에 보시면 유기농만 먹고 살아도 아픈 사람들 있고 인스턴트만 먹고 살아도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더듬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은 이 더듬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소를 못 빼내줘요. 더듬이가 생겨졌는데 이게 엠브로토스가 이건 메나테크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이어트에 효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하세요. 여따 굳이 인지, 면역, 대화, 듣기 싫은 즐기시표 얘기까지 다 하니까 질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 요 부분들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독소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엠브로토스가 들어간 클린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의 불균형.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장작, 연료예요. 근데 이걸 태워주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데 이게 부족해서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못 태우면 그대로 남겠죠. 특히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장작입니다. 장작이면 장작이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불쏘시개가 적으면 잘 타겠어요? 끓음만 생기겠어요? 그 끓음이 독소예요. 그 끓음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단백질이에요. 육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독하고 몸이 좋아지고 다이어트 되려면 육류를 많이 먹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찌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먹는 만큼 이런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 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매 주마다 제품을 좀 강조할 텐데 오늘 단백질 부분을 강조할게요. 그러면 아까 단백질 강조할 때 너 육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단백질 먹으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일단은 체중을 줄일 때 근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막아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막는 것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근력 운동을 할 땐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아미노산으로 실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 분해 과정 중에서 효소를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고기는 소화되기 힘든 음식이에요. 왜냐면 우리 밥은 먹으면 금방 꺼지는데 고기는 먹으면 든든하죠. 그건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되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힘들다는 뜻입니다. 또 이 과정 중에서 노폐물이 많이 발생해야 돼요.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탄단지 중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나쁜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중에서 필수가 있고 불필수가 있는데 불필수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먹어도 몸에서 만든다는 소리예요. 근데 필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필수가 보시면 10가지로 돼 있으면 트립토판 하나하나 볼까요? 트립토판은 뭘 만든다 그래요? 세로토닌 호르몬. 그래서 이 트립토판 대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예전에 밥만 먹는 사람보다 고기만 먹는 사람 옛날에는 고기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표정이 좋았어요. 왜냐면 고기 속에 트립토판이 있으니까 뭐예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니까 평정심이 유지가 잘 됐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고기를 먹는데도 인상이 더럽네. 왜 그래요? 행복하지 못해. 왜 그래요? 트립토판은 비타민 B6가 많아야 되는데 비타민 B6가 현대인들이 다 부족하거든요. 그럼 이게 없으면 트립토판이 완전히 대사가 안 되겠죠. 다시 한번 트립토판은 비타민 B6가 많아야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불행하다면 트립토판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고 기분 좋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이 트립토판이 들어가서 세로토닌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그 과정에 비타민 B6가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그게 뭘로 가냐면 간하고 콩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통풍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고기 먹을 때는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고요? 비타민 B6는 비타민 계열입니다. 그래서 카탈리스트 아니면 베루스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내가 카탈리스트 베루스를 안 챙겨가서 그럼 뭘 많이 먹으면 되냐면 부추하고 마늘을 많이 챙겨 먹어야 돼요. 고기 먹을 때 부추하고 마늘 없이 먹으면 위험한 게 뭐냐면 그 B6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추하고 마늘은 B6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소로이신, 루신 근육에 해당되고요. 리신은 간 기능에 좋고, 그 다음에 트레오닌은 지방간 조절에, 메티오닌은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페닐알라닌은 기억력, 감정 기복.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도 뭘 많이 먹이면 된다고요? 일단 오솔린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페닐알라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솔린 먹이고 카탈리스 같이 먹이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아르기닌 유행하죠. 제가 아르기닌이 좋은 거 뭐냐면 이 운동 중에 나오는 암모니아 독성을 해소하기 때문에 헬스하는 사람들이 아르기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화질소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산화질소를 만든 산화질소는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혈관이 수축되어 있어서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혈관을 확장시켜주면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고 혈압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르기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르기닌이 적당할 땐 괜찮은데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많아지면 요게 염증을 일으키고 알러지 반응을 유발해요. 그래서 아르기닌도 많이 먹는 게 좋다, 적당히 먹는 게 좋다? 적당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솔린이라는 단백질은 왜 좋냐? 단백질이 좋은데 아까 노폐물이 많아서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육류를 섭취하면 환경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오솔린 단백질은 뭐냐면 우유에서 농축 유청 단백질이라 그래서 이거는 완전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분리하면 WPI 등급이 되고, 요거를 완전히 분해하면 WPC 등급이 됩니다. WPH 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요. 그러니까 오솔린 단백질은 먹으면 단백질의 혜택은 다 보면서 노폐물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좋은 단백질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노폐물 배출 기간에 아침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솔린은 괜찮은 게 뭐냐면 분해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드시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솔린이라는 단백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 중에서 WPH 등급으로 이렇게 다 유지된 건 오솔린뿐이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루플래닛이 좋은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고기를 안 먹으면 식물로 먹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식물은 완전 단백질이 없어요. 그래서 식물은 불완전 왜냐면 필수 아미노산 일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충작용을 해야 되는데, 요 플래닛은 좋은 게 뭐냐면 식물성만 가지고 완전 단백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식물성만 가지고 완전 단백질을 만들었으니까 몸의 흡수율도 좋겠죠. 두 번째, 환경을 오염시켜요, 안 오염시켜요?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요즘은 좀 의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콩 먹고 아무리 해봤자 이건 식물性완전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못 발휘하는데, 요 트루플래닛이라는 단백질은 뭐냐고 완두하고 현미에서 추출해서 완전 단백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락 보면 예전에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 없었는데 밥에다가 완두콩 얹어줬잖아요. 그거 뭐예요? 어머니가 지혜로웠다는 거. 완전 단백질을 먹었다는 거. 고기를 안 먹어도 애들이 근력이 생겼던 이유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구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는 가장 좋은 단백질이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오솔린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 좋긴 하지만 이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알러지 있는 사람, 피부 알러지 반응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오솔린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명현 반응 심할 때 오솔린부터 줄이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명현 반응 심하다 그러잖아요. 오솔린 줄여보세요. 그럼 명현 반응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너무 심하다 그러면 오솔린을 끊어주시면 돼요, 당분간. 그리고 장이 완전히 좋아지고 난 뒤에 오솔린을 섭취하면 오솔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알러지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오솔린을 세트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건 나중에 드셔도 돼요 하고 남겨놓고 처음에 플래닛만 드셔도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오솔린은 단백질량이 부족한데 뭘로 채우시면 아몬드 브리즈를 같이 넣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자 측정기를 활용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더 지체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이왕 왔으니까 양자까지는 그래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양자로 보면 내가 왜 살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정인수 사장님부터 이렇게 양자를 자활용하시는 분들인데 양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양자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하시는 분들 몇 명 나와서 샘플로 해드릴 거예요. 좋죠? 현장에서 클로징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할 거고요. 오늘은 다이어트하고 양자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냐? 심혈관계를 보시면 어떠세요? 이분 심혈관계? 환상이죠. 이건 높은 거는 제 거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높은 이유는 제가 지금 살을 찌우려고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높아도 혈관이 어때요? 깨끗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좌심실 유효 펌프력. 이게 다이어트랑 뭐가 관련이 되냐? 이분들은 뭐가 부족할 문제가 많냐면 근력이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클린 중에 에너지가 덜 소비되고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살 빠지기도 힘들지만 요요가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심실 유효 펌프력이 낮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 권해드려야 돼요? 운동을 권해드려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팩트 플러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력이 없어요. 양자만 보고 사람을 먼저 보고 좌심실 유효 펌프력이 떨어져 있는데 근력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다다음 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병원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근데 일단 다이어트에 해당되는 건 대다수에 보면 이분이 마르고 키마리도 없고 근력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좌심실 유효 펌프력이 떨어져 있다. 이분들은 하체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야 요요가 없고 살도 잘 빠진다. 정체기가 잘 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장 효소가 노란색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장 효소가 노란색으로 가 있는 사람 어떠냐면 모든 음식은 위장에서 소화될 준비를 맞춰야 되잖아요. 효소가 부족하니까 소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이때는 뭘 먹어도 소화 안 되고 야채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클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당신은 뭘 먹어도 지금 흡수가 안 되니까 다 살로 간다. 근데 소화효소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보충해주는 방법이 없고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끼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배고프더라도 클린이라는 금식 프로그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장 흡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소장 흡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영양소는 어디에서 흡수가 되냐?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럼 소장 흡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이 사람이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라 있거나 살이 쪄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미네랄이 흡수가 돼야 우리가 살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늘 부족하고 소장이 약한 사람들은 심장도 약해요. 그래서 소장이 약한 사람들은 별의별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 보기 힘듭니다. 또 보약을 먹어도 좋지 못해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이 약한 사람들 유일한 해결책은 뭐겠어요? 엠브로토스입니다. 당신은 소장세포의 더듬이가 날 때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는 더듬이를 채워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드셔야 된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아까 샐러드 얘기했는데 샐러드를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익힌 야채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소장이 약한 사람들은 육류가 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분해된 그 야채라든지 아니면 분해된 단백질, 두부 같은 걸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시면 돼요. 양자로 설명하니까 어떻게 더 와닿죠? 왜 살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장내 세균 개수입니다. 세균 개수가 떨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장내 세균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내 세균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되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찝니다. 이게 어떤 게 발견이 되냐면 비만한 사람들의 장내 변을 추출해서 봤더니 피르미트균이라는 게 나왔는데 피르미트균이 많았더니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찌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피르미트균이 없으니까 똑같이 먹으면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장 청소를 깨끗이 하고요. 비만한 사람들 장 청소를 깨끗이 하고 마른 사람의 유산균을 주입했더니 이분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사람의 장을 청소해주고요. 여기다 피르미트균을 넣어줬더니 살이 찌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장내 유산균에 따라서 살이 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장내 세균 밸런스, 그래서 이렇게 장내 세균 개수가 떨어진 분들은 살이 찔 확률이 높으니까,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찔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많이 먹어야 된다?
GI 프로 밸런스와 바이탈. 유산균을 많이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에서 뭘 보시면 되면 담즙 기능 있죠. 담즙이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즙이 적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 담즙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요. 그럼 담즙이 적으면 내 몸에 있는 지방도 태울까요? 못 태울까요? 못 태워요. 그리고 육류를 먹으면 다 못 태워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지방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이 적으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고, 담즙이 적으면 살이 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쓸개뗀 사람들이 클린해도 체지방이 거의 안 주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담즙이 없으면 지방 대사가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담즙이 없으면 독소 배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담즙량이 적은 사람들은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안심하라, 우리 트루 퓨어 속에 강황이 들어있는데, 강황이 담즙 분비를 높여줘요. 그래서 당신은 평상시에도 뭐 많이 먹으려면 돼요? 카레 많이 드시라, 광황을 많이 드시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반드시 또 뭐가 필요해요? 엠브로토스가 많이 필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슐린 분비 개수가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된 탄수화물은 다 뭘로 전환이 되냐?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 개수가 적을 때는 많이 먹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당신은 그래서 클린을 할 수밖에 없다. 리셋을 반드시 해야 된다.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효소가 적다는 뜻은 뭐냐면, 인슐린 분비 개수가 적다는 건 뭐냐면 곧 병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혈당 개수가 올라가면 요 올라간 게 전부 다 뭘로 바뀐다? 지방으로 바뀐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네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살이 안 빠져. 양자를 재잖아요. 혈당이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반드시 뭔가 처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 너 처먹었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안 맞나 봐요. 안 맞는 거 드셨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거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음식을 드셨어요. 그거 저랑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음식에 대해 쓸데없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럴 때 쓰시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요당도 올라간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인데 요건 나중에 제가 요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해당되는 것만 찝어드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호르몬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데이터가 가운데 있어야 정상이고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 있으면 부족한 거, 오른쪽으로 가면 과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남색이 있으면 조금 이상이 있는 거, 노란색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된 거 보시면 되는데, 호르몬은요 노란색으로 가 있으면 이미 사단 난 거예요. 호르몬은 아주 예민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만 있어도 몸이 이상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어트하고 관련된 호르몬은 뭐냐? 갑상선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은 차로 말하자면 엑셀레이터예요.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기름도 많이 쓰지만 차도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활동력이 높으려면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낮으면 기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먹은 걸 태울까요? 못 태울까요? 못 태우니까 다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멘트 그대로 외우세요. 갑상선 호르몬 지수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아이고 억울하게 찌셨네요. 그러면 그 순간 고객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놈들은 미련해서 안 빠졌다는 별의별 소리 다 했는데 억울하게 쪘다는 그 한마디 위로가 다 돼요. 클로징 될까요? 안 될까요? 집 팔아서라도 클로징 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적으면 진짜 억울하게 찌는 거예요. 엑셀을 못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게 먹어도 자꾸 에너지를 못 태우기 때문에 뭘 먹어도 살이 찌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채워줘야 돼요. 채워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플러스.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플러스는 호르몬제가 아니에요. 플러스는 호르몬이라는 건 신진대사를 높이는 건데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호르몬을 채워주면 좋은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포닌은 생리활성 물질을 올려주는 거예요. 생리활성 물질은 뭐냐면 기운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지만 기운을 올려주는 뭔가가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나겠죠.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면 좋다고요? 플러스가. 근데 다만 유방암 내력이 있거나 자궁에 혹이 있다. 이럴 때는 좀 피하시면 좋습니다. 그럴 땐 시간을 들여서 해결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기본적인데 pH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몸이 산성화됐다는 거야. 자, 몸이 산성화됐다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알칼리로 바뀐 겁니다. 자, 산성화되는 게 위험할까요? 알칼리로 가는 게 위험할까요? 네. 알칼리로 가면 사단 납니다. 이분은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분 같은 알칼리로 간 경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는 분들이다 보시면 될 거고, 대부분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산성화되어 있다는 건 아까 몸이 산성화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독소 때문이다. 그리고 육류를 많이 섭취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산성화된 거 알칼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산성화돼 있기 때문에 아까 지방으로 코팅해, 독소를 지방으로 코팅해 살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알칼리로 바꿔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독소, 두 번째는 육류를 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육류 섭취를 줄이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독소를 빼야 된다. 그래서 클린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엠브로토스랑 또 뭐가 들어야 되겠어요? 엠브로토스 정도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클린하면서 다행스럽게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린 했는데도 이게 가운데로 돌아와야, 클린하고 한 달이면 가운데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가운데로 안 돌아온 사람들은 유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클린을 제대로 한다면 이 산성화된 게 중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산성화됐다 그러면 유지식이 잘못됐다. 유지식을 체크해 준다. 왜냐면 이게 계속 산성화돼 있으면 요요가 와요. 약간이라도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바꿔줘야 되고, 이게 가운데 있으면 요요가 올 확률이 떨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클린 다이어트라는 건 지금의 식생활을 다 맞춘 거야. 아까 과일 야채 많이 먹다 그랬잖아요. 3일 동안 퓨어랑 베루스랑 그 다음에 물만 먹는 건 뭐만 먹는 거야? 과일하고 야채만 먹는 거예요. 3일 내내. 근데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우리 칼로리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잖아요. 우리 몸은 과일, 야채 속에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과일과 야채를 농축시켜서 추출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3일 동안 과일 주스 먹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얘기한 식사요법하고 똑같은 과정을 하는 건데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든 거고요. 클린 1주차 때, 자, 아침에는 GI 프로밸런스와 이제 뭐 OSP 들어가는 사람 OSP만 먹죠. 그러니까 탄단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침에 쉐이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아침에 쉐이크를 먹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클린 프로그램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런 과학적 데이터, 임상 데이터를 다 기반으로 인체 주기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하나, 클린 중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뭐 한 잔 마시면 된다고요? 과일 주스 한 잔, 야채 주스 한 잔 이렇게 마셔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 안 하고 처먹으면 살찐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쉐이커, 저녁 때 쉐이커. 2주 동안은 근손실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체지방을 줄이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2주 차부터 이제 점심 한 끼 식사가 들어가잖아요. 점심 한 끼 식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바꾸시면 돼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저녁 때 식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나 저녁 때 운동하시는 분들은 점심 때 식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주, 3주 차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운동을 해서 근력을 늘려야 정체기를 뚫을 수 있다. 그리고 근력을 늘릴 수 있다. 한 끼만 먹고 내 근력 늘릴 수 있냐? 늘어납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닥이었는데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주, 3주 식사 예시로 좋은 거 뭐냐면 아까 탄수화물하고 뭐요? 탄수화물하고 뭐? 예. 요 사진은 실제로 제가 어제 먹은 점심 사진입니다. 건강하겠죠? 원래 이 중에 밥은 없었는데 어제는 이제 운동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밥을 좀 같이 섭취해 준 거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 망고밥이거든요. 이번 태국 가서도 망고밥을 먹고, 이거 보면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쉐이커가 겁나게 싼 거구나 생각해서 망고 두 쪽에 유기농 콩도 이렇게 얹으려고 해서 이 접시 한 접시가 15,000원 돈 하더라고 원재료만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일 좋은 건 밥하고 야채 그리고 콩도 같이 먹으면 어떤 사람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콩 같이 먹으면 되고요.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콩을 빼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녁 때는 육류 먹으면 뭐만 먹으면 된다고요? 야채. 어패류 먹을 때 뭐만 먹으면 된다? 야채. 요 기간. 이게 평생 하자면 못하지만 평생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클린 기간 중에 그 2주 정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클린의 효과, 다이어트 효과가 월등하게 나타나고요. 평상시 유지도 쉽죠. 우리가 지금 먹는 걸 제한한 게 아니고 야채랑 저렇게 한 접시 푸짐하게 먹으면 하루 동안 든든해요. 그 배고프면 한 끼 더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 4일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3, 4일은 내가 편한 대로 먹고 정말 살을 많이 빼고 싶다면 하루만 원하는 대로 먹고 6일 동안은 요 식단 유지하고 그러면 배고프지 않고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 다이어트 하려면 배고프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저게 맛있을까? 저렇게 여러분들 일주일만 먹으면 다른 음식이 맛이 없어요. 제가 지금 라면을 사랑하고 스팸은 집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 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스팸 라면을 단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중요한 건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음식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맛을 포기하는 대신 더 좋은 맛을 찾고 활력이 넘친다는 거. 그리고 살을 걱정할 관리가 없다는 거. 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클린만 고집할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요즘 MZ세대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고. 근데 운동을 하겠다는 세대들 많잖아요. 요즘 운동하는 세대들 되게 많고 운동 붐입니다. 운동하겠다는데 돈도 없대요. 그러면 클린을 하면 베스트지만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노이로제가 우리 제품에는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지구상에 먹는 음식은 다 쓰레기. 이러니까 이 다가가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고객도 담았으면 좋겠다. 까짓거 오렌지 주스 한 잔 먹으면 어때? 더 좋대는데. 다이어트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오솔린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이건 뭘 하는 사람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침은 카탈리스트만 먹는 거예요. 카탈리스트만. 그리고 식간 있죠. 식간은 임팩트하고 퓨어 오솔린 2스푼만 먹는 거예요. 식간에. 그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먹고 운동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크게 타거든요. 한 700에다 탑니다. 왜냐면 아까 근육이 뭘 먹는다고요? 수분이 들어갈 근력이 만들어져요. 또 그렇기 때문에 700에다 그 오솔린, 엠브로토스, 저는 엠브로토스 타지만 굳이 엠브로토스 안 넣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요 정도만 타가지고 운동 전에 반 정도 마시고 운동 후에 반 정도 마시거든요. 이렇게 마시고 정심은 아까 야채, 탄수화물. 이때는 육류는 피하면 좋다. 그리고 4번은 정심하고 저녁 식간 있죠. 그때 임팩트 퓨어 오솔린 또 한 번 타서 먹는 거예요. 그럼 저녁은 뭘로 먹어요? 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단백질빵. 이렇게 열흘 다이어트 오솔린 프로그램이에요. 열흘만 하셔도 효과를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해요. 그러면 점심을 언제 먹으면 돼요? 저녁에 먹고 낮에 단백질바를 먹으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충분히 배불리 먹게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배고프면 과일 한두 개씩은 먹어도 된다. 야채는 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수시를 해주면 배고프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돼요. 젊은 사람들 심리가 뭐냐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면 반항합니다. 근데 이거 먹어가면서 돼요? 대신 육류 빼고 야채랑 탄수화물 정도는 섭취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해보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더 고객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비용이 싸요? 비싸요? 겁나게 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따 응용하는 프로그램 많고 이거를 일상생활에 하는 게 너 그러면 이거 열흘 하기 힘들면 3일에 3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3일에 이런 식으로 응용해도 되고요. 5일에 그리고 이틀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얘들 식성이 바뀌어요. 이렇게 먹다 보면
3일만 해도 식성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유지시간 끝나고 평생 클린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 쉐이크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업자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나빠요? 사업자도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다이어트를 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은 오솔린 못 먹잖아요. 뭘로 대체하면 돼요? 트루플래니쉬. 식물성으로 대체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용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때 좀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맛배기식의 강의고요. 다음 주부터는 심야관계 각 전문적인 질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영양, 이렇게 해서 어떤 상호 관련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